여러분 안녕하세요, 공일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승현입니다. 네, 오늘은 3부 두 번째 꼭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3부의 제목이 뭐냐면 변액보험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는 거였고요. 두 번째 꼭지의 제목은 보험 상품 사업비 바로 알자는 겁니다. 사업비 논란이 많죠. 뭐 네. 사업비가 많니 적니, 그렇죠. 뭐 그래서 뭐 펀드보다 네. 안 좋니, 뭐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 네. 투자하니, 뭐 직접 투자하시면 수익이 그렇게 잘 나세요? 그렇지는 또 않은데, 그죠? 네, 예, 네, 예. 네. 아무튼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네네. 사업비 당연히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은 거죠. 물론이죠. 네. 당연히 뭐 똑같은 물건을 구태연 돈을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. 네네. 네.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거든요. 그런데 이 노트북을 내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보면은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델 넘버가 당연히 있겠죠. 네네. 네이버에서 모델 넘버를 치면은 가격 비교가 쫙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어떤 특정 정해진 어떤 제품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게 당연히 좋죠. 네네. 근데 네. 저는 사실 살 때 네. 너무 저렴한 건 의심스럽더라고요. 이거 혹시 정품 아닌 거 아니야? 이런 그렇죠. 거. 이제 그러면 예. 어느 정도 사업자의 신뢰성도 좀 보긴 봐야 예, 되겠죠. 예. 그런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랑 옆집 아이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우리 집 아이랑 옆집 아이는 눈도 두 개 달렸고 코도 하나, 입도 하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. 네네네. 근데 비교할 수 있나요? 비교할 수 없죠. 비교할 수 없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나 살 때도 네네. 예를 들어서 삼성 노트북은 150만 원이에요. 네. LG 노트북이 140만 원이에요. 네네.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나요? 물론 사양은 비슷하다고 치면은요. 그러면은 단순하게 사업비, 단순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140만 원 하는 LG 노트북이 당연히 제일 좋아야 되죠. 근데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을 주고 비슷한 기능인데 비슷한 성능인데 삼성 걸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LG 걸 사기도 하죠. 네네.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19년째 이제 보험업을 하고 있는데 네. 이 업에 19년 동안 종사하면서 단 한 개도 똑같은 보험 상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똑같지 않은 보험 상품인데 그 상품들의 사업비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조금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변액보험에 적용해서 사업비 얘기를 조금 풀어보신다면 네.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변액보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. A 상품이고 B 상품이 있는데요. A 상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9%다라고 보자고요. 네. 그런데 B 상품은 사업비가 8%예요. 1%가 적어요. 예.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매월 사업비를 A 상품보다 B 상품이 1%를 적게 낼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당연히 B 상품이 좋아 보이죠. 예. 그런데 변액보험은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. 그 안에 여러 가지 펀드 라인업이 있어요. 그래서 A 상품에는 펀드가 15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리고 B 상품에는 펀드가 만약에 9개밖에 없어요. 그런데 또 A 상품에는 15개의 펀드 라인업이 뭐 국내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 중에서도 미국, 중국, 일본, 뭐 유럽, 뭐 러시아, 베트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B 상품 같은 경우는 9개 펀드가 대부분이 다 국내형 펀드고 뭐 미국 주식형 정도밖에 없다. 이러면은 어떤 펀드가 더 좋은가요? 그럼 좀 애매해지네요, 그죠? 분명히 사업비는 B 펀드가 훨씬 더 적어요. 10년 동안 1%를 적게 내요. 상당히 큰 메리트죠. 네. 그러면 나는 B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냐 이거죠. 좋습니다. 이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네. 실제 어떤 현실에 네. 이런 사례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아주 좋은 사례가 정말 하나 있어요. 네. 한 7, 8년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.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 중에서 어떠한 변액보험 상품이 가장 사업비가 적다.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. 네네네. 회사와 상품 이름까지 딱 집어서 났습니다. 찍어가지고. 예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설계사분들은 그 신문기사 한 장만 스크랩해가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우리가 비용이 했어요. 싸다. 그렇죠. 가장 싸다. 쉽게 네, 네, 말하면은
똑같은 노트북인데 그렇죠. 우리 집에서 사면 제일 저렴하다. 그렇죠. 딴 데 150인데 우리 100만 원이다. 그렇죠. 이걸로 팔았던 네네네. 거죠. 네. 변액보험 사업비가 많다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 거는 사업비가 이렇게 적어요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쉽게 영업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걔가 수익률이 잘 났느냐는 그렇죠.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 이렇게 이 상품은 사업비가 적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네. 정상적으로 비싼 상품이라면 괜히 사업비가 적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상품을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. 일단은 펀드가 한 개밖에 없어요. 그렇죠. 네. 네, 싼 게 비지떡인 이유가 그렇죠. 있어요. 기능이 없는 거죠.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그 상품에 가입을 해서 손실이 나도 계약자 책임이에요.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잘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상품이 변액보험 상품이에요. 그런데 그 상품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고객이 상품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 상품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실제 운영 수익률은 어떻게 나나요? 어떨 것 같아요? 안 났을 것 같아요. 그 상품이 2010년도 1월 달에 펀드가 설정이 됐어요. 예. 그러니까 거의 한 11년 된 거죠. 최근까지. 그래서, 예. 네,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딱 10년 된 네, 거죠. 네. 계산하기 좋게. 예, 예. 그렇게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.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펀드의 수익률이 네. 연환산 수익률이 2.67%였어요. 아, 보수 빼고요? 아니요. 아. 그런데 또 운용 설명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보수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보수를 빼야 그 되죠. 보수가 몇 퍼센트냐면은 0.77%예요. 그러면은 2.67%에서 보수 0.77%를 빼면은 연환산 수익률은 1.9%밖에 안 되는 거죠. 2%가 안 10년 되네. 동안. 10년 동안요? 네. 매년. 그럼 연환산.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30살 고객이 만약에 예, 30살 때 가입을 했어요. 예. 10년이 지났어요. 연환산 수익률이 1.9%밖에 안 났어요.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펀드가 수익이 잘 날까요? 10년 동안 연환산 수익률이 1.9%였다면은 앞으로도 이 펀드는 그냥 기대하겠죠. 1.9%다라고 그냥 봐도 되지 않을까요? 그게 상식적이겠죠. 그런데 직전 10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치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? 1.9보다는 클 것 같아요. 1.72%. 1.7이에요? 그러면은 계속 수익이 나와야 1.9% 수익 내고 1.72% 물가 상승률로 인해 상쇄돼 버리면은 사실은 수익이 없는 거죠. 0.18% 정도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은 30살 고객이 큰맘 먹고 이 상품을 30살 때 나 이거 연금으로 쓸 거야 라고 가입을 했어요. 상당히 큰 금액을. 네. 그래서 10년을 다 완납을 했어요. 그러면 아직도 이 고객은 40살이니까 20년이 남아있는데 그럼 이 고객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리해야죠. 근데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. 앞으로도 1%대밖에 수익이 안 날 상품을 과연 끝까지 가져가야 될 거냐. 근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또 다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.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.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려야 돼요. 그렇죠. 네. 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은퇴를 한 10여 년 전에 이걸 가입을 했어요. 그래서 한 4, 5년만 있으면 이제 은퇴해요. 그럼 이분은 뭐 한 거예요? 지난 10년 동안. 자, 이게 보험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. 무조건 싼 것만 선택한 거죠. 그래서 절대 싼 것만 선택하지 마시란 얘기예요. 네. 그래서 싸다. 네네. 그러면은 왜 쌀까?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? 그리고 네. 사실 이건 제가 진짜 좀 네. 감히 한 말씀 드리면 네. 시각이 잘못됐어요.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쓴다는 자체가. 그렇죠. 죄송한데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분은 이거를 좀 인사이트를 놓치고 있는 거죠. 사업비로 비교할 부분은 아니거든요. 물론 몰라서 그렇고요. 하도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으니 네, 사람들이 야 변액보험은 사업비 때문에 별로래라는 게 있다 보니 네. 그러면 사업비가 제일 싼 게 뭐니 하면서 기사를 뭐 이렇게 의도를 했겠지만 기획을 네. 했겠지만 이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네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로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고 싶으실까요? 제 책에 보시면은 사업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. 왜냐면은
고객분들이 변액보험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업비를 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네. 하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 상품을 끝까지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 변액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사업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 네, 라고 하는 네.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럼 뭘 보고 판단할 거냐?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그 변액보험이 가지고 있는 펀드 라인업이 잘 돼 있는지, 그리고 펀드 라인업만 또 잘 돼 있으면 안 되죠. 펀드 라인업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펀드 라인업들의 펀드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엉망이에요. 또 그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펀드 라인업도 잘 돼 있으면서 펀드들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꾸준히 잘 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오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. 네. 사업비만 보지 말고 네. 그 펀드 라인업 그리고 과거의 수익률 등 그리고 상품의 구조 등 네.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네. 변액보험은 바라보셔야 된다. 네네.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 하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.